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중계 김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네. 자, 벌써 이 11월의 첫날입니다. 이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날은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 위에 얹혀져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제는 또 설악산 대청봉에 흰 눈이 내렸다고 하죠.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겨울이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08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제동 씨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래 지금 되겠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연예중계 오늘 첫 번째 소식 강지은 씨. 네. 네, 남희석 씨가 예쁜 둘째 딸을 얻었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가 된 행복한 남희석 씨의 모습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잠시만요. 네, 오늘이 바로 11월의 첫날인데요. 연예가에는 11월 괴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11월만 되면 유독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생기곤 하는데요. 올 1월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소식입니다. 고 최진실 씨가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 재산권, 양육권 등을 두고 최진영 씨 측하고 조성민 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양측의 입장을 알아봤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고 최진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고인의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 씨와의 재산권 분쟁 논란이 보도됐습니다. 보도 전날 유족과 조성민 씨는 고인의 재산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조성민 씨는 2004년 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진실 씨의 사망 뒤 친권은 자동적으로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서 이를 둘러싼 대립이 야기됐습니다. 최진실 씨의 사망으로 조성민 씨의 정지되었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결국 조성민 씨가 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늘 바빴던 최진실 씨를 대신해 아이들을 키우다시피 했던 어머니와 동생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최진영 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진영 씨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최근 근황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뭐 하신다고? 집에서 조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자기 몸보다는 어머니가 우선이고 조카가 우선이고. 의심 같은 거 있잖아요. 너랑 그냥 조카랑 어머니 자기가 할 일이 있죠. 언론을 통해서 고 최진실 씨 유족들의 입장이 알려졌습니다. 이혼 뒤 아이들에게 애정 한 번 안 보이다가 이제야 관심을 갖는 조성민의 속내를 알 수 없다며 친권, 양육권을 찾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조성민 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에 29일 조성민 씨는 각 언론사에 호소문을 보냈는데요. 여론이 자신을 고인의 재산만을 탐내는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단지 재산을 투명하게 밝혀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전해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제3자에게 위탁관리해도 좋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 최진실 씨의 유산 규모는 유족들의 주장과 지인들의 추정액이 차이가 커서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씨는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은 두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그 두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친권자인 조성민 씨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 최진실 씨의 유족은 재산권뿐 아니라 친권, 양육권까지 모두 찾기 위해서 입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의사라든지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친권을 상실시키게 하는 재판은 그 친권 상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친권자에게 아이들을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친권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조성민 씨의 여러 가지 그 아이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제대로 된 유서 하나 없이 떠난 고 최진실 씨. 그렇게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좀 섬뜩하기도 하고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걱정이 되고. 괜히 이상하게 11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네, 매년 11월이 되면 연예계에는 특히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스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11월 괴담, 11월 1일을 맞아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11월 괴담의 그 실체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대중에게 친숙한 신조어가 되어버린 연예계 11월 괴담,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1987년 유재하 씨의 사망을 시작으로요. 김현식 씨의 사망, 김성재 씨의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11월에 그 괴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괴담의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7년 11월 1일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유재하 씨. 그의 죽음이 11월 괴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후 1990년 같은 날인 11월 1일에도 가수 김현식 씨가 간경화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1995년 11월 20일에는 듀스의 김성재 씨가 솔로 무대 직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발견되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이어진 스타들의 사망 소식으로 11월 괴담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00년 11월 괴담에 정점을 찍는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는데요. 11월 2일 인꼬 부부로 소문났던 김승우, 이미연 부부가 이혼을 하며 연예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9일에는 클론의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하반신 마비가 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주병진 씨는 곧바로 또 19일에는 주병진 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거기에 하루 뒤인 20일에는 H.O.T. 강타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연예가의 11월 괴담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스타들은 악명 높고 잔인한 11월을 보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11월 괴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1년 11월 13일로 기억되는데 황수정 씨 마약 투약 혐의로 또 잡히게 되고요. 네, 2001년 11월 연예계를 또 한 번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 단아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탤런트 황수정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 뒤인 11월 15일에도 인기가수 싸이마저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체포되며 11월 괴담의 공포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지금까지도 11월이 되면 연예계 관계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나. 매니저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11월 괴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말을 할 때든지 뭐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더 조심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한편 연예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더불어 일단 이혼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거기에 불법 도박의 각종 협박 사건까지 이어졌던 11월 괴담. 해가 갈수록 그 사건 사고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1월 괴담 중 가장 많이 일어났던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대마초를 삼식적으로 먼저 마약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위였고요. 2위는 총 6건을 기록한 스타들의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2005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11월 괴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건은 총 8건이나 발생했던 스타들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11월, 왜 하필 11월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실제적으로는 그 연예계 사건 사고는 항상 1년 내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11월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포츠 시즌이 끝나는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면 아무래도 그 대중들의 시선이 연예계